회사에 있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꼭 잘 배워놨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잘 알면 회사 밖에서 개인으로 있을 때도 조금 인정받을 수 있겠다. 싹 풀어볼까 합니다. 나 예전에 되게 온실 속의 화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녕하세요, 뿅클입니다. 제가 20살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6년째 한 번도 일에 공백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도 프리랜서에 있을 때도 항상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좀 회사에 있을 때는 그 회사 내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들을 만나도 대기업 다니는 그런 분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프리랜서로 나오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나 예전에 되게 온실 속의 화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일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회사에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배웠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봤었어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걸 보고 되게 놀랐던 경험이 일단 많이 있고, 물론 역으로 제가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꼈던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을 또 알게 됐어요. 회사에 있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꼭 잘 배워놨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잘 알면 회사 밖에서 개인으로 있을 때도 조금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또 제가 프리랜서로 있다 보니까 나 회사에서 은근 의식하고 한 건 아니지만 이 행동을 되게 잘했다. 밖에 나오니까 쓸모있다 하는 것들까지 한번 싹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그때도 사무직에 있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무 업무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무직종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은 일이에요. 우리가 왜 보통 이제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뭐 9시간이라던가. 그런데 나 오늘도 어떻게 하면 잘 버틸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잘 때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나는 평생 회사만 다니면서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언젠간 나도 개인 사업을 차릴 수도 있고 부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배워놓고 하면은 나중에 편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키지 않은 일을 찾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다 끝내고 야근을 해서든 주말에 조금 더 생각을 해서든 지금 우리 조직에 필요할 것 같은 일을 찾는 거예요. 저 이런 이유로 한번 회사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이런데 이 일은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하고 이 일이 만약에 됐을 때 우리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한 장 쫙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그리고 그 팀장님한테 설득이 됐어.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공유를 꼭 열심히 하세요.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팀장님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뭔가 팀에 뭔가 업무 하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좀 손이 많이 가. 그럴 때 맞다. 얘는 지금 그 일 하고 있다고 했지? 그러면 다른 애 시켜야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팀장님의 생각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팀장님 머릿속에 항상 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거를 알게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사람이 많은 조직일수록 더더욱. 그러면 나는 맨날 하던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하나 하는 거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기까지 한 사이클을 돌리는 과정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같은 일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 이런 거 잘합니다. 저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라고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사실 회사를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팀장님을 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내가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회사를 이루는 조직을 파악하는 거예요. 저는 그 회사에서 조직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약간 밥을 일찍 먹었다거나 할 때 그 조직도를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어떤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뭔가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사실 본 건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걸 미리 챙겼으면 좋겠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회사를 안 다니거나 회사 밖에 있을 때는 또 잘 몰라요. 내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서 갈 수 있는 뭔가 직종 정도만 알지, 내 주변 선배가 갔다는 그런 직군만 알지 다른 상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도를 찬찬히 보다 보면 저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저런 거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할까 하면서 이제 슬쩍슬쩍 그런 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뭔가 아름아름 알아보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어떤 부서에서 하는 일이 너무 좋아 보이면 내가 퇴근 후에 시간을 내서 조금씩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뭔가 조직을 이동할 수 있을 때 한번 슬쩍 어필을 해보거나 아니면 회사를 옮길 때 이제 그 다른 직군으로 한번 넣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 밖에 나왔다 아니면 부업을 한다 하면은 사실 1인 기업의 느낌이잖아요. 모든 걸 이제 다 내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챙겨야겠다라는 감이 와요. 예를 들면 저희는 사업을 기획하는 팀이 있었고 세부적인 그런 판매 전략을 좀 수립하는 팀이 있었고 마케팅을 또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해도 그냥 일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앞서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 큰 그림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뭔가 배분을 하고 시간을 써서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 예전에 마케팅 했던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조금 세분화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또 외부 업체랑 계약을 할 때도 뭐 옛날에 법무팀 분들이 어떤 것들을 챙겼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쓸모가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는 데드라인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어느 일을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기간. 비즈니스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랑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때까지 받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일을 해서 이때 넘겨야겠다. 이런 플랜을 다 짜놨는데 만약에 앞에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뒤에 사람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까지 다 피해를 보겠죠. 단둘이 하는 약속이면 그래도 눈 감아줄 수 있을 법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껴있는 경우. 회사에 있을 때부터 이 데드라인 지키는 게 몸에 안 배면 나중에 뭔가 프리랜서 일을 했을 때 일이 정말 많이 끊길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만약에 늦게 되면은 제가 이때까지 드리기로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좀 늦게 될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최대한 언제까지는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없이 무작정 늦어버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했을 때 일하기 힘들어하는 부류가 몇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그런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질적인 표현이에요. 회사에 있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뭔가 사람 사이에 하는 일이니까 뭐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있겠죠. 근데 도움을 누군가한테 받는 게 되게 당연한 사람이 있고 그 감사함을 너무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후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뭐 저는 일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그날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커피랑 뭐 베이글 이런 모닝 세트 같은 거 사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거 써서 드리곤 했거든요. 사실 직장가에서 파는 커피가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뭐 점심을 같이 먹을 일이 있으면 점심 먹고 나서 이거는 제가 살게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나중에 도울 일이 있을 때 또 돕고 싶거든요. 사실 몇천 원도 안 되는 그게 적당한 타이밍과 적당한 그런 감사 인사와 함께 곁들여진다면 몇천 원보다 또 몇 배의 값어치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았다면 저는 그걸 꼭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더더욱 이게 어떤 경로로든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평판이 늘어나거나 나 얘 아는데 얘 엄청 싹싹해 이런 소리가 막 들면은 뭐 다른 팀에서도 데려가고 싶겠죠. 그리고 같이 좀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겠죠. 그런 좋은 소문들을 많이 쌓아두면. 저는 지금도 프리랜서로 있을 때 뭔가 큰 업무를 같이 진행했다 아니면 짜잘한 업무 여러 개를 함께 진행했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기프티콘이나 정성을 들인 선물 같은 거를 꼭 드리고 있거든요. 그 끝맺음까지 되게 좋게 하고 끝내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게 너무 당연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받는 것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치만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걸 되게 잘 챙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진짜 센스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같이 일하기 좋다. 나도 더 챙겨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 도움을 받은 게 있다면 꼭 그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그거는 다 표현을 하자. 결국 돌아온다. 이거는 뭐 부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한테 해당하는 말은 아니고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흡수를 해서 내 몸에 익혀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나오고 나서 조금 더 깨닫게 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은 꼭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정리를 다 해봤어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